25년 운용성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운용성과입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1년간 총합 약 1억 7,940만원의 이익을 달성하였고, 총 수익률은 약 20.97%입니다. 국장에서는 1년간 약 1억 6,546만원의 이익을 달성하였고, 미장에서는 약 1,251달러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국장의 70% 정도 비중을 둔 상태에서 코스피가 연간 70% 넘게 상승할 동안 저는 그만큼 이익을 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25년이었습니다. 그래도 23년에 34.5%, 24년에 25.2% 수익을 달성했어서 25년 포함하면 3년간 104%의 수익이라 3년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나 S&P 500에 비해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25년 국내 주식 운용 성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장에서는 1년간 약 1억 6,546만원 이익을 달성하였고, 연간 수익률은 28.1%, 코스피 지수 대비 마이너스 31.48%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많이 밀렸는데 6월과 10월 대상승장에 보유 종목들이 그만큼 힘써주지 못해서 그때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좌별 국내 주식 운용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개의 계좌로 나눠서 현물을 매매하는데 시황에 따라 매매 전략들의 기대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황에 맞춰 세 계좌의 자금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계좌는 테마주 스윙 계좌로 시황과 크게 상관없이 테마주의 변동성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배당금 포함하여 1년간 약 1억 3,13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1월에 바짝 벌었고 또 4월에 특히나 많이 이익을 받고, 특히 여기 4월 8일에는 하루 만에 1,000만원 이익을 실현한 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5월, 6월도 꾸준히 벌다가 7월 중순부터 손해를 꽤 보기 시작하더니 8월에는 매매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7, 8월이 제일 테마주 매매하기 힘든 달이었고, 그러다 9월, 10월에 다시금 꾸준히 벌기 시작하다 11월에 잠깐 살짝 꺾이고 12월에는 적당히 벌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목별 실현손익 보면 1년간 약 160 종목 정도 매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70% 이상은 익절을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으로는 위세하이텍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올해 제일 전형적인 테마주 무빙을 보여줬던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 언제가 적절한 매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강하게 오를 때에는 변동성을 활용하고 강하게 올랐다가 하락할 때에는 지지나 과대낙폭을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상한가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장대 양봉 다음날 그리고 이후 적당히 떨어지다가 잠잠해지는 지점 혹은 과하게 떨어지다가 반전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진입 타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매매한 지점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월 12일 상한가 다음날에 진입하여 당일 매도하였고 이후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켜두다가 7월 21일 상한가에 따라 다시금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켜 다음날 데이 트레이딩을 하였고 이후 장기 지지를 활용하고자 9월 24일에 첫 진입 그리고 갑자기 급락한 10월 14일에 추가 진입한 후에 17일 상한가의 대부분의 물량을 익절하였고 다음 날에는 남은 물량에 추가 자금을 더 투입하여 데이 트레이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상한가에 따라 다시금 25일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였고 11월 3일 이럴 때에 단기 지지를 노려 진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종목들을 보고 있느라 매매하지 않고 있다가 11월 중순부터 계속 빠지는 걸 발견하고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11월 26일부터 진입하여
강한 반등이 왔던 12월 4일에 대부분의 물량을 처분한 후에 하락폭에 따라 12일에 남은 물량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정말 테마주다운 변동성과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한해서는 모든 매매에 있어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두 번째 계좌는 상승장용 추세 추종 계좌로 상승장세에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1년간 약 1,07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한 걸로 나오는데, 보통 보유 종목들이 익절 혹은 손절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이 상승장용 계좌는 월말 평가손익도 손익 계산에 넣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익 그리고 배당금까지 따져서 계산하면 25년에 약 1,431만 원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계속 벌고 잃다 하다가 그래도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연달아 벌었고, 연말에는 그닥 좋지 못했네요. 종목별 실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35종목 매도하였고, 승률은 거의 반반이지만 손익비가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 SK 디스커버리 등등 이렇게 있고, 카카오페이는 이전에 2, 3분기 운용 성과 분석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세 번째 계좌는 하락장용 스윙 계좌로 하락장세에서 기술적 반등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계좌입니다. 배당금 포함하면 1년간 약 2,191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조정 좀 왔다 하면 알맞게 반등이 나왔던 25년이었어서 그런지 잃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1년 중에 딱 9일만 손실을 봤습니다. 종목별 실현손익 보면 1년간 36종목을 매도하였는데 그 중에 5종목만 손실이었고 나머지 31 종목은 이익이었습니다. 이제는 거래할 수 없는 금양이 찍혀 있는 게 다소 기분이 묘하네요. 금양 이야기는 1분기 운용성과 분석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에코 프로머티 보면서 하락장에 유용한 매매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락장세를 두 개로 구분하는데 점진적인 계단식 하락장 그리고 급락장 이렇게 구분하고 두 장세에 알맞은 매매법이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식 하락장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될 만큼 장기적으로 조금씩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고, 급락장은 추세와 상관없이 단기간에 변동성이 평소에 3, 4배 이상 뛰면서 원웨이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엄연히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법도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급락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초에 24만 원이었던 주가가 1월 22일 음봉으로 21일 평선을 하회하면서 일주일 만에 14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급락에 해당하는 추세이고 이럴 때에는 보유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큰일 났는데 라고 느낄 만한 지점에 진입하는 것이 의외로 기대 손해액에 있어 유리한 매수 지점입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이 엔벨로프 하단선인데, 개인적으로 급락장에서의 매수에 있어서는 엔벨로프 보조지표를 변형하여 활용하면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1월 29일까지만 차트를 보면 25일과 29일의 음봉은 보유자에게 있어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주가는 빠르게 회복하여 20만원 위까지 갔다가 다시금 길게 하락하기 시작하고,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더 강한 장세가 지속되는 계단식 하락장에 의해 결국 주가는 올해 5월 4만원대까지 가게 되었는데,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손해를 안겨주었겠지만 트레이딩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매매하기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매매한 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년 6월 4일 급락 끝에서의 반등을 노리고자 진입하였었는데 운 좋게 이틀 만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이때 팔았어야 했는데 안 팔았네요. 그래서 나중에 9월 23일 이때 물량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켰다가 25년 2월 말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약 한 달 만에 5만 원으로 반타작이 나는 걸 보고 4월 중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입한 후 4월 말에 매도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하락에서 이때는 계단식 하락세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자 진입한 후 반등에 빠르게 처분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계단식 하락이나 급락이나 추세적으로 하락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은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만 딱 먹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하고 계단식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매매 성과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방향 매매 및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는데 옵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풋옵션 매수는 쉽게 말해서 보험과 같습니다. 보험을 들면 보통의 경우 매달 보험료를 내지만 언젠가 크게 사고 날 때의 경제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풋옵션 매수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손실을 보는 편이지만 언젠가 급락장이 오거나 반등 없는 하락장이 지속될 때에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우리는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5년에는 옵션 계좌에서 약 473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도 급락장이 왔던 4월과 잠시 조정이 왔던 8월에는 그나마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5년 미국 주식 운용 성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장에서는 1년간 약 1251달러 이익을 달성하였고 연간 수익률은 5.48%, S&P 500 대비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0.22%입니다. 미장 운용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올해 내내 실적이 썩 좋지 않아 아쉬웠고 26년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매매 전략 개선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좌별 미국 주식 운용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3개의 계좌로 나눠서 현물을 매매하고 있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계좌는 테마주 스윙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과 배당금 합치면 1년간 8,441달러 이익으로 보면 3월, 4월에 좀 많이 잃다가 7월까지는 이익을 거의 봤었고 이후에도 계속 벌다가 10월 중순에 잠깐 삐끗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는데 KB증권은 해외 주식 종목별 실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하루 단위로밖에 안 돼서 1년간 어떤 종목으로 이익과 손실이 가장 많이 났는지 한 번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 실현 손익 보고 수익 많이 찍힌 날 중 하나인 12월 11일에 당일 매매 손익 보면 플래닛 랩스라는 종목으로 약 30% 정도 이익 찍힌 걸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차트만 보면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4월에 3달러도 안 됐던 주가가 어느새 20달러 근처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고 냅뒀으면 수익률이 제일 좋았겠지만 저는 국내 테마주 다루듯이 매매를 한 종목이었고 6월 5일 50% 상승 이후 유리한 진입 구간은 급등 직후 혹은 급등 이후 조정에서 지지가 예상되는 지점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3일 반등을 보고 들어갔어도 단기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었고 이후 8월 초 21선 살짝 아래에서 지지가 일어나는 곳을 보고 들어갔어도 이후에 큰 급등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9월부터 한 달간 쭉 오르다가 다시금 떨어지는데 이때에도 테마주 다루듯이 조금씩 떨어지면 지지를 빠르고 강하게 떨어지면 거대낙폭을 활용해 매매를 하면 좋겠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진입을 하였다가 12월 11일 등의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직도 소액의 물량이 살짝 남아 있는데 현재 평가 손익률 68%로 찍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두 번째 계좌는 상승장용 추세추종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1년간 848달러 손실로 나오는데 국장 상승장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평가 손익 그리고 배당금도 따져서 계산하면 49달러 이익 받습니다. 아주 간신히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세 번째 계좌는 하락장용 스윙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과 배당금 포함하면 1년간 1768달러 이익 실현하였습니다. 보면 4월, 5월에 좀 수익이 났고 그리고 좀 손해 계속 보다가 연말에 좀 이익을 봤습니다. 이 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났던 날인 10월 6일에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을 매도하였는데 보면 8월 8일에 마이너스 35%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반등 없이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보유자였다면 많이 속상했겠지만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급락은 반가운 매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S&P 500에 속할 정도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과하게 떨어지면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걸 노려 8월 중순부터 분할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4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주 정도 반등하면서 56달러를 찍고 이후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운 좋게 고점 전날에 잘 털고 나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세에 있는 종목은 길게 보유하지 않는 것이 기대 손익에 있어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25년 운용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5년은 바이앤홀드, 즉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어찌 보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쉬운 장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았던 장이었고 26년에도 바이앤홀드가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는 해일까라는 질문에 저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지인들 중에 한평생 투자를 안 해봤거나 투자 지식이 깊지 않음에도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고 있어서 뭔가 21년 대세 상승장 끝에 느낌이 오버랩될 때가 있습니다. 뭐, 더 올랐으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미래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1년 뒤에 정산을 했을 때 아쉬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잃지 않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26년 열심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